안녕하세요. 모닉 곱하기 모닉스입니다. 2018년에 인테리어 업종에서 5년차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이 유통업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죠. 스마트 스토어로 제대로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디지털 노마더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언제든 일할 수 있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보니까 언제나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플랫폼은 제외하고 스마트 스토어만으로 이 정도 매출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몇천만 원씩 매출을 내도 사람들이 포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판매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것이 안 됩니다. 위탁 판매는 도매 사이트 혹은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아옵니다. 도매 사이트는 사업자만 내고 가입을 하면 누구나 그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한 사람한테만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어요. 상품을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 중국 사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썸네일 사진이 그것이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계약을 했었고 중국에서 제품을 검수해준 업체도 쓰면서 왠지 정말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제가 찾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품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잘 팔렸어요. 그래서 한창 팔고 있는데 갑자기 주문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저랑 같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더 싸게 팔고 있는 경쟁 업체가 생긴 겁니다. 제가 잘 팔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단가 경쟁을 들어온 것이죠. 이런 상황을 몇 번 더 겪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구나.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거나 혹은 저도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저 정도면은 내가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이 시도를 하게 되죠. 소비자는 물론 더욱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긴 한데 이 사업 자체가 유지되지 않고 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 없이 연명만 하게 되고 오래 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위탁 판매는 마진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에서 20% 정도 봅니다. 저는 가구 제품이라서 한 30% 정도까지 마진을 봤었는데 마진을 다른 제품들보다 더 많이 보긴 했는데 그만큼 일이 많았었어요. CS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작해서 나가는 제품들은 수도권은 4에서 8일, 지방은 10에서 15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언제 오냐? 왜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안 되냐? 출고됐다고 해도 아직 안 왔으니까 나는 취소를 하겠다. 가구 제품들이 일단 출고가 되고 취소를 하게 되면 몇만 원씩 되는 배송료를 제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취소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CS가 정말 많았고 또 바로바로 안 오니까 전화도 문의도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방식이죠. 도매 제품을 구매해서 소매 판매를 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갖다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 공급사인 도매 혹은 제조사에서 직접 상품을 보내주고 저는 판매만 하는 것, 이게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이 위탁 판매 방식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붐이 생겼었죠. 이 유통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1은 위탁 판매로 경험을 쌓기고, 레벨 2는 제조사를 뚫고 경쟁력을 높여서 위탁 판매를 하기입니다. 제조사를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레벨 3은 낮은 단가를 위해서 제조사에서 제품을 대량 사입하고 직접 택배 배송 혹은 3PL 배송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위탁 판매보다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을 하면 많게는 한 50% 정도 금액을 다운시키기도 해요. 레벨 4는 좀 더 높은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오는 거고, 레벨 5는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고 상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소하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꾸준히 버는 걸 목표로 두고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 또 다른 사업에 집중하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등을 추천을 할 겁니다. 닭등이 닥치고 등록이라는 것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꾸준히 열심히만 등록을 계속하면 매출이 오릅니다. 판매가 발생이 돼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판매가 되고 산 사람의 배송 정보를 도매 사이트나 혹은 제조사에 넘기면 그쪽에서 발송을 해주니까 표면적으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고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닭등이라는 디지털 노가다가 숨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고 제품을 서치를 하고 키워드를 찾아내고 상세 페이지를 편집하고 가격 설정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게 의미 없는 작업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루함에 금방 지쳐버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 이게 맞나? 그냥 단순 노가다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컴퓨터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죠. 이게 좀 힘들다 보면 대량 등록으로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매출이 오르긴 올라요. 근데 대량 등록을 하면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합의금을 600만 원을 물어줬었어요. 민사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루트를 거치면서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거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유통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쿠팡, 오픈마켓의 알고리즘, SEO, 광고 방법, 정말 수많은 스킬들이 난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과 저렴한 가격입니다. 본질을 이길 수 있는 스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는데 스킬만 좋은 것은 잠깐의 돈은 벌 수 있지만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스마트 스토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런 성향 덕분에 말씀드린 스마트 스토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직장인으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스마트 스토어가 저는 그 누구나에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금이 있거나 혹은 카테고리를 고정한 전문 쇼핑몰로 성장을 한다든지 판매에 대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저에게 사업이 뭔지 조금이나마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사업 혹은 부업을 찾으셔서 원하는 목표 이루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의미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